완만한 언덕 사이에 자리 잡은 조용한 마을에서 4명의 어린 학생들이 그들의 스승의 집에 모였다. 스승은 삶에 대한 통찰로 존경받는 현명한 인물이었다. 스승의 집은 소박했다. 나무 바닥은 살짝 삐걱였고 오래된 책들로 가득 찬 선반이 있었다. 창문을 통해 햇빛이 스며들며 벽에 따뜻한 무늬를 드리웠다. 4소녀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안고 자신들의 절제를 증명하겠다는 공통된 결심을 가지고 도착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그들은 엄숙한 약속을 했다. 수업 중에는 아무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침묵은 그들의 도전이었으며 집중과 자제력을 시험하는 시험이었다. 스승은 가벼운 고갯짓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원형으로 배열된 방석이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그는 그들 사이에 앉아 차분하고 안정적인 존재감으로 수업을 시작하며 책을 펼쳤다. 소년들은 다리를 꼬고 앉아 페이지에 눈을 고정하고 지혜를 흡수할 준비가 된 마음으로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페이지가 넘어가는 희미한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만이 들렸다. 침묵의 약속은 신성하게 느껴졌고 지식 추구 속에서 그들을 하나로 묶는 끈이었다. 수업이 깊어질수록 갑작스러운 소리가 고요를 깨뜨렸다. 가벼운 발과 호기심을 가진 고양이가 지붕 위를 달렸다. 그 발톱이 기와를 긁으며 날카롭고 순간적인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조용한 방 안에 메아리 쳤다. 첫 번째 소녀는 예상치 못한 방해에 놀라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이 커졌고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그의 목소리 비록 작았지만 공기 중에 파문을 일으키며 그들이 지키기로 맹세한 깨지기 쉬운 침묵을 산산조각 냈다. 두 번째 소녀는 그 위반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눈살을 찌푸리며 첫 번째 소년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의 입술이 벌어졌고 침묵을 지키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날카로운 꾸짖음을 속삭였다. 그의 말은 낮았지만 판단에 어조를 띠고 있었다. 마치 그가 유일하게 약속을 지킨 사람인 것처럼. 그의 초점은 수업에서 동료의 실수로 옮겨갔고 자신의 절제를 유지하기보다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필요에 마음이 사로잡혔다. 세 번째 소녀는 그 대화를 듣고 좌절감이 솟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고 그는 낮고 격앙된 단어를 내뱉으며 첫 번째와 두 번째 소년 모두를 그들의 억제 부족으로 꾸짖었다. 그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떨렸고 몸은 앞으로 기울며 안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한때 공동의 목표였던 침묵은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졌고 그룹 내에서 점점 커지는 불화로 대체되었다. 네 번째 소녀는 그 장면을 관찰하며 재미를 느꼈다. 그는 동료들이 하나씩 넘어지는 것을 보며 가슴에 자부심이 차올랐다. 그는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었고 약속을 지킨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참지 못하고 그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는 조용한 방 안에서 종소리처럼 울렸다. 그의 웃음은 승리의 선언이었지만 오만함으로 메아리쳤고 벽에 부딪히며 그들의 집단적 약속의 실패를 봉인했다. 그 순간 조용히 지켜보던 스승이 책을 덮고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은 신중했고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소년들은 죄책감과 호기심이 섞인 얼굴로 조용해졌고 그가 방 중앙으로 걸어갔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는 그들에게 말을 시작했다. 그의 말은 오랜 성찰로 얻은 통찰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는 먼저 숨을 들이켠 소년에게 시선을 돌렸다. 고양이의 소리는 그가 설명하길 일시적인 방해였고 주의를 주지 않는 한 아무런 힘도 없는 순간적인 사건이었다. 반응함으로써 그 소년은 외부 세계가 자신의 내면의 초점을 방해하도록 허용했고 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방황하는 마음으로 침묵을 깼다. 다음으로 그는 속삭이는 꾸짖음을 했던 두 번째 소년을 바라보았다. 이 소년은 스승이 말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판단하려는 욕망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자신의 의무를 잊었다. 그의 말은 교정을 의도했지만
그들의 공유된 약속에 균열을 더 깊게 만들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집중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길을 잃었고 침묵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했다. 스승의 시선은 분노가 불타오른 세 번째 소년에게로 향했다. 그의 폭발은 스승이 지적하길 내면의 고요를 태워버린 불이었다. 분노는 자연스럽지만 자제력을 압도할 때 함정이 되었다. 이에 굴복함으로써 소년은 침묵을 깬 것뿐만 아니라 그룹의 조화를 방해했다. 마지막으로 스승은 웃음이 가장 컸던 네 번째 소년에게 말을 걸었다. 이 소년은 스승이 말했다. 가장 깊은 오류에 빠졌다. 오만. 자신을 동료들보다 낫다고 믿으며 그는 수업 위에 자신을 두었다. 그의 웃음은 마지막에 왔지만 가장 파괴적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약속의 정신을 조롱했다. 진정한 침묵은 스승이 강조하길 소리의 부재뿐만 아니라 겸손과 자기인식의 존재였다. 소년들은 조용한 성찰에 잠겼고 그들의 초기 자신감은 겸손한 깨달음으로 대체되었다. 스승의 말은 진실의 직무를 엮으며 각자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 때문에 실패했음을 드러냈다. 그들이 찾던 침묵은 단순히 따라야 할 규칙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경계를 요구하는 존재의 상태였다. 스승은 다시 자리에 앉아 책을 펼치며 수업을 계속하도록 초대했다. 소년들은 이제 겸손해져 다시 자리에 앉았고 그들의 방석은 더 단단하게 느껴졌으며 그들의 결심은 새로워졌다. 방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다. 더 깊고 더 의도적이었다. 그들은 진정한 도전이 다른 사람의 결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것임을 이해했다. 해가 지며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울 때 소년들은 스승의 집을 떠났다. 그들이 가져간 것은 책 속의 것보다 훨씬 더 큰 교훈이었다. 그들은 한 조각의 지혜를 품었다. 삶의 가장 큰 방해는 주변 세계가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점검함으로써 그들은 비난, 분노, 오만의 함정을 피할 수 있었다. 이 깨달음은 힘들게 얻은 것이었지만 앞으로의 수많은 의심과 불화의 순간을 통해 그들을 이끌어줄 안내의 빛이 되었다. 소년들이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마을은 고요했고 언덕은 황혼에 물들었다. 고양이는 아마도 여전히 지붕 위를 배회했을지 모르지만 그 발자국은 더 이상 영향력을 가지지 않았다. 소년들은 진정한 침묵, 그리고 진정한 성장, 이 내면을 바라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다.